안녕하십니까. 2023년 4월달입니다. 닭띠분들의 그 나이별 운세와 하루하루 일진 중에서 중요한 날 기준으로 살펴보기로 합니다. 자, 그럼 먼저 4월달 월운세부터 살펴보기로 하죠. 기본적으로 천살에 육합이 오는 그런 운세입니다. 이 천살 같은 경우에는 천지지변과 같은 뜻밖의 사건들도 생길 수 있겠고, 또 환경적으로 사람이 감당하기 힘든 그런 일이 생기기 쉽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 천재지변에 준하는 태풍이나 홍수, 가뭄, 아니면은 그 사람으로 말하면은 어느 장애나 중풍, 이별수 같은 이런 피할 수 없는 그 재앙이 생길 수도 있으나, 그런 상황에 좀 순응하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되는 그런 운세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활동성에 제약이 따르는 시기라 가지고 독자적으로 이 일을 추진하기보다는 윗사람에 따라 이 일을 추진하면은 자신의 신분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계기도 될 수 있겠고, 또 그러한 어려움을 좀 해결하는 그런 방편이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렇게 육합이 함께하네요. 이 육합 같은 경우에는 그 이성에 도움이 많은 그런 시기라 가지고 좀 어려운 상황을 이성의 도움으로 오히려 자신의 그 발전을 위한 그런 한 달을 만들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4월달 한 달 동안 닭띠분들의 그 나이별 운세 살펴보기로 합니다. 7세, 67세 되시는 분들 정유년에 태어나셨고 적색닭에 해당하십니다. 12운성으로는 쇠지에 속하네요. 이 쇠지 같은 경우에는 현역에서 물러난 원로 역할과 유사해가지고 그 많은 경험과 연륜을 바탕으로 능숙함을 자랑하는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세련된 처리 능력과 실력은 있지만은 투지가 조금씩 약해지는 그런 시기일 수도 있겠고, 또 매사 여유와 융통성을 발휘하지만은 직업상 부침도 따를 수 있겠고, 일 처리가 매끄럽지 못한 그런 면모도 나타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추진하던 일에서 부침과 손재수가 따르기 쉽지만은 정신적인 분야에서는 활기가 느껴지는 좋은 시기일 수도 있겠고, 또 사람이 부드러워져 가지고 사람 좋다는 소리는 들을 수 있지만은 주변의 그 시비나 관제 구설에는 조금 주의를 해야 되는 그런 기분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렇게 상관이 쇠지에 속하다 보면은 사업이나 추진하던 일에서 부침이 따르기 쉽겠고, 특히 그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녀분들로 인한 걱정거리도 조금씩 있을 수 있는 그런 운세도 포함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운세 흐름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병지에서 쇠지로 이렇게 상승하는 기운이죠. 다음 달에는 제왕지로 올라가는 좋은 기운이니까 시간이 갈수록 점점 좋아지는 그런 운세 속에 있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19세, 79세 되시는 분들 을유년에 태어나셨고 청색닭에 해당하십니다. 12운성으로는 관대지에 속하네요. 이 관대지 같은 경우에는 노련미가 조금 부족한 면은 있지만은 사업이나 추진하던 일에서는 상당히 열정적이고 부지런해 가지고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운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 사업은 호전되고 취업을 하거나 승진, 선거 같은 사회에서 인정을 받는 그런 시기라 가지고 금전적인 혜택도 주어지는 좋은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관대지 같은 경우에는 모든 일이 잘 풀려나가는 그런 운세다 보니까 지나친 자만심으로 인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그 의견을 무시하거나 또 경솔히 일을 처리하는 그런 경향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주의하신다면은 상당히 좋은 그런 한 달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렇게 재성이 관대지에 속하다 보면은 추진하던 일이 잘 풀려나가 가지고 생활에 여유도 생기고 또 경제적으로도 조금 풀려나가는 좋은 운세이지만은 집안에서는 아내의 각권이 좀 강해져 가지고 불협화음도 좀 따를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운세는 보시면 어떻습니까? 근록에서 관대지로 이렇게 내려오는 기운이죠. 다음 달에는 목욕지로 내려가겠네요. 운세가 조금씩 하락하는 기운이니까 조금은 신경을 쓰시면 좋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31세, 91세 되시는 분들 계유년에 태어나셨고 식탁에 해당하십니다. 12운성으로는 양지에 속하네요. 이 양지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구상만 하던 그런 일들을 구체적으로 추진해 볼 수 있는 그런 여유도 좀 생기는 그런 기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금전적인 혜택도 조금 주어지고 다소간의 행재수가 따르는 좀 안정적인 그런 시기지만은 부모, 형제나 친구, 동료 같은 가까운 사람들의 도움이 큰 그런 시기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행운도 있고 주변의 보살핌이 큰 시기지만은 모든 일에서 보호를 받는 시기라 가지고 스스로 어떤 일을 처리하거나 해결하기에는 조금 힘이 부족한 그런 시기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렇게 관성이 양지에 속하다 보면은 자신의 그 하는 일이나 직업이 남들한테 내세울 만한 그런 상태는 아니더라도 조금씩 성진운도 따르고 명예도 상승하는 좋은 기운일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운세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장생지에서 양지로 이렇게 내려오는 운세니까 다음 달에는 태지, 절지로 이렇게 내려가겠네요. 시간이 흐를수록 조금 힘들어지는 그런 운세니까 조금 신경을 쓰시는 게 좋겠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3세, 103세 되시는 분들 신유년에 태어나셨고 백색닭에 해당하십니다. 천지합이 함께하고 12운성은 묘지에 속하네요. 이 천지합 같은 경우에는 정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상당히 안정돼 가지고 주변 사람들과 친밀감도 나타나고 또 사람 좋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지만은 그 판단력이나 결단력 부족으로 제대로 이루어지는 일이 없는 그런 운세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주변에 유혹도 좀 있을 수 있겠고 또 지나친 탐심으로 인해 가지고 후회하는 그런 일도 만들기 쉬우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겠고 당연히 그 새로운 투자나 사업 확장은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미혼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결혼 상대자나 데이트 상대자를 만나는 행운도 따르기도 하겠지만은 이성 간의 문제로 인해 가지고 비밀이 탄로나는 등 뭐 곤란한 경우도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렇게 12운성은 묘지에 속합니다. 이 묘지 같은 경우에는 그 판단력과 추진력이 부족해 가지고 추진하던 일에서는 중단 사태도 오기 쉽겠고 또 폐쇄적인 성향도 나타나는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 하는 일도 조금 위축되고 또 물심양면으로 답답하고 지지부진할 수 있지만은 이런 시기에는 어떤 일을 그 추진하기보다는 수성의 기분으로 보내는 그런 여유와 좀 지혜가 좀 필요하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묘지 같은 경우에는 그 화개살 작용이 있어 가지고 예술적 감각도 좀 뛰어나고 정신적인 것을 좀 추구하게 돼 가지고 그 공부를 하거나 기도 수양하는 이런 분들한테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그런 운세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렇게 인성이 묘지에 속하다 보면은 부모 형제로 인한 걱정거리도 생길 수 있겠고 또 문서운이 부족해 가지고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자격증을 취득할 이런 계획을 가신 분들은 조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 그런 한 달이 되겠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운세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절지에서 묘지로 이렇게 상승하는 기운이죠. 다음 달엔 사지, 명지로 점점 상승하는 기운이니까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풀려나가는 그런 운세 속에 있겠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55세 되시는 분들 기운년에 태어나셨고 황색닭에 해당하십니다. 12운성으로는 쇠지에 속하네요. 이 쇠지 같은 경우에는 현역에서 물러난 원로 역할과 유사해 가지고 그 많은 경험과 연륜을 바탕으로 하지만은 투지가 조금씩 약해지는 그런 시기일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매사 그 여유와 융통성을 발휘하지만은 직업상 부침도 있을 수 있겠고 또 일처리가 매끄럽지 못한 그런 면모도 많이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렇게 비겁이 쇠지에 속하다 보면은 형제 자매로 인한 곤란한 경우도 생길 수 있겠고 또 형제 자매가 어려운 환경에 처할 수도 있는 그런 기운이니까 어려운 상황이 없는지 조금 돌아보는 그런 여유도 좀 필요하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운세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병지에서 쇠지로 이렇게 상승하는 기운이죠. 다음 달엔 제왕지로 올라가는 좋은 기운 속에 있겠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4월달 한 달 동안의 닭띠분들의 그 하루하루 일진 중에서 좀 중요한 날 기준으로 살펴보기로 합니다. 자, 먼저 좋은 기운부터 살펴보시면은 1일, 4일, 5일, 8일, 그다음 10일, 13일, 16일, 17일, 20일, 22일, 25일, 28일, 29일. 자, 좋은 날이 상당히 많으네요. 여기 화개살의 사막 같은 경우에는 뭐 복부나 보존을 나타내는 그런 기운도 포함이 돼가지고 뭐 옛날에 다니던 직장에 복직을 할 수도 있겠고 또 전에 하던 일을 다시 시작할 수도 있겠는데 자, 그런 가운데 삼합이 함께 하니까 어떻습니까? 그 학창 시절의 그 동창생들이나 직장 다니시면서 동료분들의 도움이 상당히 큰 그런 하루가 되겠다.
이 정도 보실 수 있겠고요. 여기 천살의 육합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성의 도움으로 자신의 신분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계기도 될 수 있겠다 볼 수 있습니다. 자, 5일날 같은 경우에는 지살의 삼합이죠. 이 삼합 같은 경우에는 학창 시절이나 직장의 그 동료분들의 도움이 큰 그런 하루가 돼가지고 이동간이나 여행간에 상당히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겠고, 더러는 그 이동간에 자신이 그동안 추진하던 그런 일들을 좀 이룰 수 있는 그런 하루도 될 수 있겠다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망신살의 방합 같은 경우에는 형제자매나 친구 동료 같은 가까운 사람들의 도움으로 자신의 신분을 한 단계 끌어가거나 아니면은 시험 같은 어려운 과정을 좀 치르고 발령을 대기하는 그런 기운일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 반환살의 방합 같은 경우에는 가까운 사람들의 도움으로 자신의 그 추구하던 바를 이룰 수 있는 좋은 하루가 되겠다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안 좋은 날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2일날, 3일날, 그 다음에 9일, 14일, 15일, 자, 21일, 자, 26일, 27일 이 정도가 보이네요. 여기 원진 같은 경우에는 가까운 사람들, 특히 그 부부간이나 연인 간에 미운 감정 생기지 않도록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는 그런 기운일 수 있겠고, 여기 제살의 충 같은 경우에는 각종 사고수나 건강관리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 그런 하루가 되겠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9일날 보시면 장성살의 자형이죠. 이런 장성살의 자형 같은 경우에도 건강관리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 그런 기운이다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그 2023년 4월 한 달 동안의 닭띠분들의 그 나이별 운세와 하루하루 일진 중에서 좀 중요한 날 기준으로 살펴봤습니다. 좋은 한 달 만드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